8번입니다. 가을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꽃잎 표면의 이랑처럼 조용해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니랑, 꽃의 가운데 오목하게 들은 부분을 나타내는 꽃오목. 이번 시간에 표준 발음들 이 발음 꽃니랑과 꽃오목 맞나요? 자, 볼게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받침 뒤에 아, 오, 우, 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연결되는 경우 그러면 걔는 얘네요, 얘. 오목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얘는 실질형 태소, 오목이 실질형 태소가 맞죠. 예, 오목이 실질형 태소고요. 여기 아, 오, 우, 이라고 했는데 여기 오가 들어가 있죠. 아,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도목을 발음할 때는 15항이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표모를 바꾸어서 대표모를 바꾸래요. 그러니까 음절 컷소리를 먼저 바꾸란 얘기죠.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를 들면 겉옷. 그죠? 겉이라는 말과 옷이라는 말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옷도 실질 형태소인데요. 이때는 겉옷이라고 발음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틀을 드로 먼저 바꾸란 얘기죠. 드로 먼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연음하면 겉옷이 되겠죠. 헛웃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뒤에 실질 형태소인데 웃에서 우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같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스를 대표형 드로 바꾼 다음에 연음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헛웃음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럼 꼬도목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겠죠? 이게 오에 해당하니까 꼬도목도 일단 선생님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긴 했어요. 일단은 꽃과 오목이 더해진 건데 앞말을 음절 꼬수리 규칙 먼저 적용하래요. 꼬도목. 그 다음에 다시 꼬도목 하니까 일단 얘는 니은에는 꼬도목이 들어가야 돼요. 틀렸고요. 틀렸고요. 꼬초목.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답이 확 줄였죠. 그 다음 29항입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 앞말이 끝이 자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얘는 꽃 더하기 이랑이니까 여기 이가 여기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 29항에 적용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꽃이랑은 29항입니다. 니은 소리를 첨가해서 니냐녀는 요로 발음한대요. 담요를 볼게요. 담이라는 말과 요라는 말이 더해진 말이래요. 이때 요는 니냐녀뇨 이야 여요 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니은 첨가해준 거예요. 혼입을 역시 마찬가지죠. 뒤에 이불이 더해진 거예요. 이때는 여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이로 시작하면 여기 니은 첨가하래요. 그래서 사실 혼입을 같은 경우에는 헛, 이, 불이죠. 다시 뭐 한 거예요? 니은 첨가하면 혼, 이, 불이에요. 여기는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첨가 적용했어요. 살소리 현상 적용했으면 니은 첨가죠. 다시 뭐 한 거예요? 혼입을 하면 이거 뭐예요? 드가 느가 됐죠. 이거 비음하네요. 의문의 변동 네 가지로 한번 적용하고 음절의 컷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됐고요. 첨가는 이건 첨가예요. 비음화도 교체죠. 이렇게 이해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꽃이랑 써볼까요? 꽃이랑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단 음절의 컷소리 규칙 와야 되죠. 그래서 꽃이랑 그런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니은 첨가하란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 때문에 앞에 있는 드가 비음화됩니다. 꽃잎랑이죠. 앞에 나와 있는 꽃잎을과 똑같은 음운 변화가 거쳤습니다.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왔고요. 여기 니은 첨가 왔고요. 다시 비음화 왔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9번입니다. 음운이 모여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국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거,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거, 중성과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거, 소성, 중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 네. 1번.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그랬어요?
불가능하죠. 초성에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오려면 이렇게 와야 되죠. 이런 거야. 요새 안 쓰는 말이. 옛날에 이렇게 썼죠. 끼. 이런 거 왔었죠. 그 다음에 쌀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부살? 뭐 이런 게 될까요? 어쨌든 시간에 초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답했다면 그 문제가 있죠? 중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모음이다. 예, 다 모음 맞아요. 중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자음이다.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그죠? 중성만으로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음절은 중성이 있어야 한다? 예, 맞아요. 모음 없이는 음절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9번 답 1번이네요. 십 번입니다 식물이 식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조미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해설 밑에서 뭐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냥 봐도 알 수 있죠. 식물에서 식물이 됐대요. 그는 좋은 위치가 어디예요? 예, 그의 좋은 위치는 여린 입천장. 연구계라고 해도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여린 입천장은 순우리말이고요. 연구계는 얘는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파열음이죠. 응은 어때요? 응은 똑같이 여린 입천장 혹은 연구계예요. 근데 좋은 방법은 비음이죠. 따라서 식물로 발음된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된 좋은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뀌었나요? 파열음이 비음이 됐으니까 이건 좋은 방식이 바뀌었죠. 음, 그래서 두 자음이 만나 발음될 때 뭐가 바뀐 거예요? 일단 좋은 방식이니까 5번 사원은 아예 거버리세요. 누가 바뀌었어요? 그와 무가 만나서 앞에 있는 그가 좋은 방식을 무를 따라간 거죠. 그러면 앞자음에 좋은 방식 바뀌었네요. 답은 예,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미안합니다.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11번입니다.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겹받침? 리을 미음이 표준 발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리을 미음과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무를 발음하래요. 어말이니까요. 이거 종성에 온다는 얘기예요. 끝에 오는 거죠. 받침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겹받침 리을 미음은 모음을식 조사 나옴이 어, 이런 걸 한번 탐구해 보자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3과 자연에서 3과의 표준 발음이 3과인 것은 기억이 따른 것입니다. 왜요? 맞아요? 얘는 어말 또는 자음 앞이니까 3, 어말에 쓰였고요. 과니까 뒤에 과가 오니까 자음 앞에 쓰인 거 맞아요. 그때는 3과 해서 미음으로 발음하래요. 그럼 맞는 얘기죠. 1번은 맞았어요? 2번 국수를 삶고 해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삶고인 건 기억을 따른 거는 삶고. 예, 기억이 맞죠? 디귿도 그런 얘기 있나요? 디귿. 어간의 겹받침 리을 미음 뒤에 어간 맞아요? 그죠? 삶다라는 말이 용언이니까요. 삶다, 삶고, 삶으니. 그러니까 얘가 어간이에요. 그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그드 스즈는 어미의 첫소리 그죠? 얘는 된수를 발음한다. 그러니까 예, 2번도 맞는 얘기네요. 3번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3인 건 기억에 따른 것입니다. 기억? 어말에 왔죠. 그러니까 기억에 따른 거 맞아요. 4번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삶의인 건 니은에 따른 니은이 뭐였죠? 겹받침 리을 미음은 몸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어, 예, 삶의 그러니까 조사가 왔네요. 그렇죠? 그때는 뒤에 미음만을 뒤 첫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니까 앞에 리을은 남기고 뒤에 미음만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삶의로 발음하는 게
맞네요. 그리고 니은에 따른 거 맞죠? 5번 나의 3만에서 3만의 표준 발음이 3만인 건 니은에 따른 것입니다. 아닌데요? 그러려면 이 만이 모음으로 시작돼야 되죠? 그런데 얘는 자음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 아니라 얘를 미음으로 발음하는 거 얘는 기억에 따른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12번입니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A에 해당하는 거 고려를 했죠. 그럼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모음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모음 축약을 고르라는 얘기였어요. 모음 축약이 제대로 된 거는 누구죠? 이와 어가 더해져서 여가 된 거. 니은이 제대로 된 거죠. 우와 어가 더해져서 어가 된 거. 뒤가 제대로 됐네요. 답은 3번은 금방 찾았어요. 근데 기억 볼게요. 나머지 애들은 뭘까요? 기어가 기여가 됐어요. 이거는 이거죠.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에 첨가된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나서다 뒤에 어가 와서 나서가 된 건 그쵸. 앞에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거죠. 이 문제 약간 함정 문제였어. 애들 뭐 설명해 줬더니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자, 왜 그런가 같이 볼게요. 1번. 일단은 A를 지키기 위해서 기억이 적용됐대. A가 받침 발음의 원칙? 받침 발음의 원칙이 뭔데요? 예, 받침에는 이거 7개만 오는 거죠. 리을 기억 다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 자음이 탈락된 거 맞아요. 예,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없는 또 A를 지키기 위해서 자음이 탈락됐죠? 이것도 맞아요. 3번 닥지는 A를 지키기 위해서 니은이 적용되었다? 니은이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었나요? 그래요? 예, 교체됐죠. 끄가 그를 교체된 거예요. A를 지키기 위한 거죠. 지가 찌가 된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표준 발음법 얘기는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4번 읍기는 A를 지키기 위해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용되었다? 그래요? 읍기를 보죠. 읍기. 얘는요, 일단은 리을이 사라졌죠. 리을이 사라지고 읍기가 되죠. 다시 프가 음절 컷을 이렇게 지켜줘요. 그러면 읍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을 피읍이 프가 될 때는 얘는 탈락이 일단 왔어요. 자음군 단수라고 여기 왔네요. 다시 프가 부가 됐어요. 이거는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경우예요. 다시 된소리 되는 거죠? 읍기 여기서 된소리 되기가 있었습니다. 이 된소리 대기는 음절의 끝소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어쨌든 4번도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5번을 굉장히 많이 질문했는데요. 5번 밤늘을 볼게요. 발음이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러면 리을 비읍이 비읍이 되니까 일단 탈락이 왔어요. 이거 자음군단순학을 배웠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가 무로 바뀌죠. 그런데 이거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위에서 얘기한 이거에 대한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절이 끝소리 규칙으로 교체된다는 게 아니라 얘는 음절이 끝소리 규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비음화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에 설명한 건 그네들은 무부응이 아닌 애들이 그네들의 무부응으로 바뀌었다 해요. 근데 부였기 때문에 사실 바꿀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느를 닮아서 부가 무로 바뀌었죠. 비음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3번 문제는 이것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건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거는 안 가르쳐 줄래요. 이거는 14번 문제는요. 자, 사전 확인하십시오. 이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15번입니다.
어떤 의문이 주인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 그 동일한 의문, 조음 위치 또는 정감이 그 의문을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국어에서 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대표적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 소리를 닮아가는 거, 비음화, 유음화를 그게 동화구나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자음동화라고 불렸었는데 요새 자음동화가 빠졌거든요. 자음동화가 빠지면서 이게 비음화, 유음화라는 용어로 정리되었습니다. 1번 봅시다. 기억은 동화입니다. 아니죠. 얘 된소리 댁인데 뭘 동화예요. 무슨 소리가 A 소리가 B 소리를 닮아가야 되는데 얘는 닮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거버리면 돼요. 니은은 동화입니다. 얘는 축약인데요. 흐가 기억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디귿은 동화입니다. 디귿이 동화예요? 훌레를 보죠. 훌네. 자, 자음군 단수나 예, 훌네. 자음군 단수나 같습니다. 다시 훌네. 이거는 알죠? 이거 유음하죠. 그럼 얘는 뒤에 있는 느가 앞에 있는 르를 닮아서 르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 동화 맞죠? 그래서 디귿은 동화입니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느가 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중에 뒤에 있는 느가 앞에는 르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트가 아니라 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는 맞지만 뒤에 설명이 틀렸습니다. 리을은 동화입니다. 볼까요? 뽐느라, 뽐느라, 가, 뽐느라. 이거 비음하죠. 예, 비음화 동화예요. 왜요? 뒤에 있는 느의 영향을 받아서 부가 무로 바뀌었어요. 얘 때문에요. 느 때문에요. 그러니까 얘는 동화죠. 설명 봅시다. 부가 느의 영향을 받아서 느와 콧소리란 점이 같은 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네요. 5번 무는 미음은 동화입니다. 동화 아니에요. 이 된소리 얘기인데요. 널더라는 널더라에서 장훈한스나 널더라 다시 된소리 되기 널더라가 된 거죠. 장군 단수나 여기 된소리 되기.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